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1번 신고 대상인데 법 8개를 최대한 친숙하게 주택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건 택도 없고 주택법, 정비법 2가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건 택도 없고 이렇게 8가지 법이랑 공급계약, 공급계약은 매매계약 1번 타자, 우리 분양이라고 부르는 거 신고하는 거죠. 그리고 분양권 매매계약도 법 8개가 다 된다. 공급계약, 분양권 매매계약은 법 8개가 다 된다. 그런데 입주권 매매계약은 법 8개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정비법 2가지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정비법 2가지만. 2번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잔금 지급일이 아니에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그리고 일방의 국가면 국가가 단독 신고하고요. 또 개공이 중개했으면 개공이 신고 의무자,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중개거래, 직거래 나누는 거잖아. 중개거래일 때는 개공, 직거래일 때는 거래 당사자. 그런데 일방의 국가가 있으면 국가가 단독 신고하는 거고. 그리고 중개거래일 때 소공이 대행할 수 있고요. 소공이 대행할 때는 위임장 필요 없어요. 신고서만 대신 갖다 내주면 되고 중개보조는 그것도 못하고 소공이 대행할 수 있다. 소공이 대행할 때 위임장은 필요 없다. 신고서만 대신 내주는 거고 중개보조는 그것도 못하고. 직거래에서도 대행할 수 있는데 그때는 위임장을 내야 돼요. 직거래에서는. 중개거래일 때 소공이 대행할 때 위임장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중개거래, 직거래 일단 나누는 거다.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했을 때 단독으로 소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서 내는 거고요. 사유서 내고 거래계약서 4번 내고 거부했을 때. 공동중개 시 공동신고죠. 거부했대요? 그럼 똑같아. 단독으로 해서 신고서 내고 사유서 내고 거래계약서 4번 내는 거. 거부했다 그러면 이렇게 3장 내는 거고, 해제 등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소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서, 사유서까지는 똑같은데 거래계약서 4번이 아니라 해제 등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뭐 판결문 그런 거거든요. 해제 등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러니까 뭐를 거부했나 잘 봐야 돼요. 3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한 거고 4번은 해제 등 신고를 거부한 거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했을 때는 신고서, 사유서, 거래계약서 4번. 해제 등 신고를 거부했을 때는 신고서, 사유서, 해제 등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확인은 방문 신고는 신분증명서를 보여주는 거고요. 신분증명서 사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도 되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런 거 신분증명서가 되는 거 보여주는 거고, 전자문서 신고는 신분증명서를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인증서를 통해서 신분 확인하는 거. 이게 이제 전자인증 방법 이렇게 부르는 거죠. 6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처리 기간은 지체 없이예요.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 즉시랑 지체 없이는 다른 거예요. 즉시가 더 빠른 거고 그 다음이 지체 없이.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다. 해제 등 신고도 지체 없이.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전부 다 지체 없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지체 없이. 7번 거래 당사자는 30일 이내 해지 등 신고해야 한다. 의무죠. 30일 이내 해지 등 신고해야 한다. 공동신고예요. 의무. 근데 이제 개공은 해지 등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지 등 신고가 나오면 주어를 봐야 돼. 거래 당사자는 의무다. 30일 이내 공동으로 해지 등 신고해야 한다. 근데 개공은 할 수 있는 거지 의무는 아니다. 8번 정정 신청은 잘못 기재가 됐을 때, 변경 신고는 변경된 경우, 하는 경우가 달라요. 잘못 기재는 공무원이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럴 때 하는 게 정정 신청. 변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 내용을 바꾼 거잖아. 그게 변경. 그래서 잘못 기재가 됐을 때 정정 신청, 변경되면 변경 신고. 근데 이제 정정 신청은 공무원이 잘못 적은 거예요. 어떤 거를? 사소한 거, 경미한 거를. 중요한 거는 잘못 적을 리가 없어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잘 적어주고 사소한 거, 경미한 거, 그게 잘못 기재가 됐을 때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거다. 중요한 거는 정정 신청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거래 금액, 계약 일자, 날일자 이 세 가지는 중요하죠. 부동산 소재지, 여기 가서 신고하는 거 신고 관청이 결정되니까 거래 금액 중요하죠. 이거를 신고하는 거니까. 계약 체결일도 중요해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신고 기한이 결정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중요한 거라서 정정 신청 대상이 안 된다. 소금은 해가 중요하다. 부동산 소재지, 거래 금액, 계약 일자 중요한 거는 정정 신청 대상이 안 되는 거다. 잘못 적을 리가 없다. 그리고 또 사람일 때 성명, 생년월일 중요한 거죠. 신상 털리는 거잖아. 주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해. 주소는 뭐 집을 털 건 아니잖아. 신상 터는 거,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이 주민번호 앞번호니까 중요하다. 중요한 거는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정정신청 대상이 아닌 것만 딱 체크하고 가는 거다. 소금은 해가 중요하다. 사람일 때 성명, 생년월일 중요하다. 중요한 건 정정신청 대상이 안 된다. 9번 변경신고는 변경되면 하는 거죠. 그런데 매수인, 부동산 마찬가지 매수인 부동산의 추가 교체는 변경이 아니니까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추가 교체는 new, 새로운 거예요. AB에서 ABC로 추가된 거, AB에서 AC로 교체가 된 거, 이거는 변경이 아니라 new, 새로운 거다. 그래서 변경이 아니니까 변경신고하는 거 아닌 거고요. 제외는 변경신고 대상이고 ABC에서 AB가 된 거, 하나가 빠진 거. 그리고 거래 가격만 변경되면 변경신고할 때 거래계약서 4번을 첨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면적이 늘어서 금액이 올랐대요. 아니면 면적이 줄어서 금액이 줄었어. 그런 거는 정상적이잖아. 근데 금액만 바꿔놨대. 매도인과 매수인이 금액만, 거래 가격만 딱 바꾸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 느낌이. 그래서 확인 뜨기 위해서 거래계약서 4번을 첨부해라. 변경신고할 때. 그리고 거래 당사자 계곡 모두 변경신고 정정신청 의무 없다. 변경신고 정정신청은 의무가 없다. 해지 등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의무였잖아요. 해지 등 신고는. 근데 변경신고 정정신청은 거래 당사자건 계공이건 의무 없다. 10번 법인 주택거래계약신고서, 줄여서 이제 법인신고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어느 경우에 내는 거냐면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면, 그러니까 법인이 주택 매도인이다, 주택 매수인이다 내야 돼요. 주택일 때. 토지, 상가는 내는 거 아니고 주택일 때만. 일방의 법인만 있으면 내는 거고요. 낼 때 신고서랑 함께 내는 게 원칙이에요. 신고서랑 법인 신고서를 함께, 그리고 따로 낼 수도 있고, 함께 낼 때 30일, 신고 기한이 30일이니까 따로 낼 때도 30일, 신고 기한이 30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일방 제출이니까 반드시 법인이 내는 건 아니에요. 법인 외의자가 낼 수도 있고, 그럼 작성은 법인이 하는 거예요. 법인이 작성해서 법인 외의자에게 제공, 그거는 25일. 그러니까 이제 법인 본인이 갖다 낼 때는 함께 내건 따로 내건 30일, 법인이 법인 외의자에게 제공할 때가 25일. 그 기한 내 제공 못하면 법인이 별도로 갖다 내야 되는 거고. 12번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예요.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는 어느 경우에 내는 거냐면 법인일 때는 법인이 주택 매수인이면 지역 금액을 안 따져요. 그냥 무조건 내야 돼.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다. 지역 금액 안 따지고 무조건 낸다. 개인일 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금액 안 따져요. 무조건 내야 되고 금액 안 따지고.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일 때 내야 돼요. 6억 미만이면 안 내고. 다시 정리해보면 법인일 때는 법인이 주택 매수인이다. 그럼 무조건 낸다고. 지역 금액 안 따지고. 개인일 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면 금액 안 따지고 내는 거고요. 비규제 지역일 때는 6억 이상일 때 내는 거고 6억 미만이면 안 내는 거고. 그러면 내는 방법은 법인 신고서 내는 방법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고서랑 함께 내는 게 원칙. 따로 낼 수도 있다. 함께 낼 때 30일, 따로 낼 때도 30일. 신고 기한이 30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일방 제출이니까 매수인 외의자가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작성은 매수인이 한 다음에 매수인 외이자에게 제공. 요거는 25일, 5일 정도 여유 있게. 아까 법인 신고서도 법인이 법인 외이자에게 제공할 때 25일.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도 매수인이 매수인 외이자에게 제공할 때 25일. 그 기한 내 제공 못하면 매수인이 별도로 갖다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14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도 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에 대출금 3억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대출받은 서류도 함께 내야 된다고. 다른 데에서는 그냥 대출금 3억 적으면 돼. 근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대출금 3억 적었으면 대출받은 서류도 함께 내야 된다.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라. 어디에서만? 투기과열지구에서만. 15번 자금 조달 토지이용 계획서예요. 얘는 이제 토지일 때, 아까 법인 신고서랑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는 주택일 때, 자금 조달 토지이용 계획서는 토지일 때, 얘는 이제 지역을 봐야 되는데 수도권 등 지역, 수도권 등 외의 지역, 수도권 등 지역에서는 토지를 사는지 아니면 토지 지분을 사는지를 봐야 돼요. 토지 자체, 레알 토지를 매수하면 1억 이상일 때 내는 거고 토지 지분을 사면 금액 상관없이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레알 토지를 5천만 원 주고 샀으면 안 내도 돼요. 근데 토지 지분을 5천만 원 주고 샀어. 그럼 내야 된다고. 그래서 수도권 등에서는 토지를 사는지 지분 사는지 봐야 되고 수도권 등 외의 지역에서는 금액만 보면 돼요. 토지를 사건 토지 지분을 사건 모두 6억 이상일 때 내는 거다. 내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랑 자금 조달 토지이용 계획서를 신고서랑 함께 내는 게 원칙. 따로 낼 수도 있고 함께 낼 때 30일, 따로 낼 때도 30일. 신고 기한이 30일이니까. 근데 또 이제 일방 제출이니까 매수인 외이자가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작성은 매수인이 한 다음에 매수인 외이자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25일.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 본인이 낼 때는 함께 내건 따로 내건 신고 기한이 30일이니까 30일. 근데 매수인 외이자에게 제공할 때 25일, 5일 정도 여유 있게 25일. 그 기한 내 제공 못하면 매수인이 별도로 내야 되고. 그리고 법인 신고서는요. 일방의 국가가 보이면 무조건 안 내. 그러니까 법인이 국가랑 거래하면 안 된다고요. 국가가 매도인이건 매수인이건 일방의 국가만 보이면 법인 신고서는 안 내는 거다. 18번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자금 조달 토지이용 계획서는 똑같아요. 국가 등이 매도인이면 내는 거고요. 국가 등이 매수인이면 안 내는 거예요. 아까 17번에 법인 신고서는 국가만 보이면 안 된다고. 국가가 매도인이건 매수인이건 안 된다. 근데 18번에 있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자금 조달 토지이용 계획서는 국가가 매수인이면 안 된다고요. 국가가 매도인이면 국민이 매수인이니까 그 국민이 내야 된다고. 국가가 매도인이면 국민이 매수인이니까 그때는 내는 거고 국가가 매수인이면 그때만 안 내는 거고. 그리고 19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거래 신고는 해야죠. 토지 매매 계약 100%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거래 신고는 해야 돼요. 근데 부동산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토지이용 계획서를 낼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때 그때 자금 조달 토지이용 계획서를 낸 거예요. 허가 신청할 때 이미 냈거든. 그러니까 부동산거래 신고는 해야 되지만 부동산거래 신고만 하면 돼요. 자금 조달 토지이용 계획서를 또 낼 필요는 없다. 이미 허가 신청할 때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9번도 나올 때가 됐단 말이에요. 잘 보셔야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